또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과 법치를 짓밟는 세력을 미래 세대에 알리고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자유와 주권 수호, 번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이 눈물을 보이자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었다라고 다독였고요. 네. 대통령실 직원들은 영원한 나의 대통령, 따뜻한 리더 윤석열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말 윤석열답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주 뵀던 저 목소리와 우리 잘못한 거 아니다. 우리 자랑스럽다. 우리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제가 아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 닿아서 제가 이게 갑자기 눈시울이 확 빨개지는데 저 대통령의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저 진짜 좀 눈물을 진짜 흘리시는데 정말 진심 어린 말입니다. 저거는 왜냐면 대통령에 내가 쫓겨났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저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대한민국을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대통령도 분명히 저것들이 힘이 얼만큼 센지는 아셨을 거라고. 네. 그런데 그거를 싸우자 그래 하면서 저들하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안 했으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알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정도 군이 진짜 쪼다 같은 똥군이 됐는지 아니면 나라 체제가 박살이 났는지 법이 박살났는지 정말 재판관들 헌재 이런 것들 잘 돼 있는 줄 알았는 나라가 알았지 언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살기 바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민들한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다시 애국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웅다운 말이고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애국자다운 말이다. 왜?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자리 그만둬도 돼. 국민들한테 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합니다라는 거를 알렸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시작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대통령을 다시 감옥에 보내내는 게 좌파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치면 대통령이 감옥 갑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권력을 마구 쓰고 마구 부리고 그리고 카톡 검열하고 유튜버 검열하고 자기 욕하면 민주파출소 욕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가두고 이런 나라 좌파 독재 국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좌파는 독재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나라 안 살려면 여러분 진짜 이번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과 서초동 사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를 반겨주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청년들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자유대학 청년들과 20대 남학생 여학생들이 막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대통령님은 굉장히 또 강건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이제 나의 새로운 역할이 시작된다라고 손도 흔들고 했는데 그 눈물 흘리는 학생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대통령님 관저에서 퇴거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때도 뭐냐면 이제 정말 구치소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나올 때도 그때 의연하게 이재명은 휠체어 타고 나왔어요. 이재명 하루인데 단 하루 들어가 있는 사람은 휠체어 타고 나오고 벌벌 떨면서 그쵸? 벌벌 떨면서 지팡이 짚고 덜덜덜덜 이러면서 나왔는데 대통령은 그 오랫동안 계시면서 나올 때 의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나는 차 타고 그냥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걸 또 걸어서 내려오고 우리가 국민들이 다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또 다를까 이번에도 걸어 나오셔서 다 국민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이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용기 있는 대통령이고 정말 이런 분을 우리가 잃었다는 게 가슴 아프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 이 대통령께서 몸으로 이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위험하다는 거를 그리고 대통령까지 쫓아낼 수 있는 지금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의 포진해 있고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레거시 미디어들이 일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예, 그 포화 속 가운데서 예, 정말 구치소에서 그냥 수감 중에 탄핵당한 게 아니라 그나마 지금 밖에 나와서 예, 이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될 게 이번 대선에 지면 대통령 다시 감옥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100% 감옥 들어갑니다. 저것들 지금도 당장 지금 구속하라고 막 구속하라고 난리잖아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싸그리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럴 거고요. 뭐 유동규 꽃게밥은 예, 뭐 정말 예? 이재명이 이야기했듯이 예, 꽃게밥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위기의식을 안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이재명의 공포 정치는 저는 캄보디아의 예, 쿠메르루즈 네, 아우. 예, 저는 연상한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이 K민주주의를 그랬어요. 네. K민주주의.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무슨 K민주주의. 그러니까 조선인민주주의 그러니까 아니면은 한국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뭐 이걸 하겠다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K민주주의라는 건 다른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말고 다른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없죠. K민주주의. 이재명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일까? 예? 그 K가 킬이라는 말도 정치권에서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킬 이게 민주주의라고. 예, 이게 저는 매우 무서운 이야기고 이자한테 정권이 들어가면 홍위병들 있잖아요. 네, 아우 개딸들 그 옆에 개딸이라고 그들이랑- 하지만 네. 중국인들일 수도 있고, 네. 예, 정체가 불분명한 그들 그러니까 집회하면 별로 안 나오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무지하게 많은 활약을 하는 맞아요. 그들이 지금 뭐냐면 예, 홍위병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 묻힐 거고요.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전부 다 예, 감옥에 가둘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라든지 네. 이제 뭐냐면 민주당이 아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를 했냐면 카톡 네. 검열하겠다. 민주 파출소 만들어서 신고받겠다. 예.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예.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하면 예. 민주 파출소에서 카톡도 들여다보고 다 처벌하겠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개딸하고 있잖아요. 개딸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네. 카톡 우연히 했다가 아, 이재명 꼴도 보기 싫어. 이거 하면은 바로 민주 파출소 가는 바로 거예요. 민주 파출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말도 못해. 지들은 윤석열 씨가 뭐 입단 소리를 하면서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그 가짜 영상 만들어서 딥페이크 영상. 딥페이크 네. 영상 만들어서 틀기까지 했잖아요. 음란 영상을 음란 영상 만들어서 틀었죠. 대중한테 틀었어요. 예. 만약에 우파에서 그랬으면 그 구속됐을 겁니다. 바로 감옥 갔죠. 예, 바로 까먹었습니다. 근데 좌파들이 하면 늘 괜찮아. 게다가 트랙터를 몰고 와도 괜찮아. 우파들이 트랙터 몰고 왔으면요. 바로 구속이죠. 바로 구속이에요. 네, 트랙터 요번에 바로 앞서고. 경찰 그 있잖아. 그 저기 유리창 하나 깼다고 네. 구속됐어요. 유리창 하나 깼다고 구속됐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우리 젊은 시각도 구속시켜서 지금 예.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뭐 걔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 서 있기만 했어요. 예. 카메라 들고. 예. 그러니까 유리창 깬 거 가지고도 구속시키고 지금 마약 사범들 있잖아요. 네. 나 아니면 폭력 사범 칼 들고 휘둘려 가지고 흉기 가지고 네. 했던 것도 불구속이에요? 불구속이에요. 아이고. 그것은 흉기 들고 위협한 거는 불구속인데. 예? 아니 유리창 하나 깨면은 구속. 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래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 만약까지 정권이 들어왔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말하자면 우파 정권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독재가 있었다면 네. 그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체제라는 체제가 잘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거를 대항하기 위한 말하자면 독재였다면 지금의 좌파 독재는 네. 여러분들이 폴포트나 네. 어? 네. 예. 폴포트나 정말 그 크메르루즈 이들을 생각하면 될 거고요. 최약체로 봐주면은 누구냐면 예. 그 저기 아리 어디야? 아프가니스탄. 아니 남미에 네, 네. 남미에 거기 차베스. 차베스. 예. 네, 네. 차베스를 생각하면 그게 그나마 제일 낮은 제일 거다. 낮은 단계.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우려스러운 심정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실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막는 게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오늘 관저를 나오면서 국민들께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드림. 네. 아까 우리 유동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가 대통령님의 대국민 메시지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 정신 이 바로 이제 자유와 번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번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유를 토대로 번영을 시작해야 된다. 공산국 국가처럼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에서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 뭐 펀드, 국부 펀드를 만들어,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겠다. 아마. 자, 여러분들 국가가 무슨 공장입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것은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그걸 세금 가지고 하는 일이지 국가가 직접 개발해서 물건 팔아먹고 돈 남겨가지고 주식 남겨먹고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주겠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예? 그거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참 대통령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니까 이 순간까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먹먹한데요. 또 오늘 제가 눈여겨본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본부장님. 네. 서초동 사저 앞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서초동 사전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차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을 응원하는 여성분들, 여성 지지자분들을 안아주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사진이 언론에 포착됐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도 마음고생 진짜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부잣집 딸로 곱게 자라서 미술 문화 사업한 분을 줄리다 뭐다라고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혀댔습니까, 쟤네가. 그거를 북한 지령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예, 북한 지령이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저 사진인데요, 여러분. 저는 김건희 여사님이 저렇게 지지자분들을 안아주시고 나를 응원해주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느끼면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저 장면이 제가 눈에 탁 들어오는 참 가슴 따뜻한 장면이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좌파 쪽 사람들하고 이제 좀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좌파 쪽하고 어울렸던 그 과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독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 인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저들하고 헤어지면 그게 다 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고요. 그들하고 비밀 뭐 이야기가 나오든 뭐도 하든 그게 다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쪽 인간들은 사람이라는 게 친할 때 한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헤어지면 안 하는 게 묻어놔야 되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술 먹고 뭐 할 이야기 안 이야기 막 속마음했어요. 근데 헤어졌다. 안 꺼내야죠, 그거는. 인간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헤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뒤에 가고 다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뻥튀기를 80%를 해. 20%만 지시를 넣고 80%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여긴 들어주기만 하고 제가 욕을 막 했어요. 누구 욕을. 예? 말하자면 이재명 욕을 막 했어. 그래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가갖고 누가 하냐면 내가 만났는데 엄청 욕하더라. 이재명 욕 무지하게 하더라. 오히려 덧붙이면서. 그런 말까지 하대. 지가 한 이야기까지. 맞아요. 덧붙여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바로 좌파들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 좌파들 정말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지금 댓글에 변희재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뭐 변희재 씨 개인에 대해서 평가할 게 아니라 한때 변희재 씨가 좌파들이랑 손잡고 유튜브에서 잘 나갔거든요. 매불쇼에서 맨날 불러주고 띄워주고. 근데 그 변희재 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때는 좌파들이 갖다 쓰고 한동훈 공격할 때는 갖다 쓰다가 네.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 안 된다 하니까 네. 좌파들이 정말 사정없이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사람을 바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좌파 민주당 세력에게 해벌레하고 손잡는 순간 바로 그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보시다시피 이재명이 지금 비서실장 장례식장도 제대로 안 갔었어요. 네, 그 전모 씨 경기도. 예, 비서실장이고 네. 자기 일 다 돕다가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형사처벌될 거니까 그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신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정말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맞아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는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들이 정말 미디어 기능을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정말 언론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이게 나는 참 답답한 게 얼마 전에 선관위 있잖아요. 선관위에서 시연회를 했어요, 어저께. 네. 시연회를 하면은 언론들이 궁금한 거를 계속 물어가지고 뭔가를 밝혀내야죠. 밝혀내고 네. 아닌 거를 갖다가 좀 미흡한 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언론인데. 그럼요, 그렇죠.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거 그대로 받아 써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야 정말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옛날에요 정말 그 동아일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그 뭐 독재 했어도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좌파들 있잖아요. 이 좌파 독재는요 여러분들 우파 독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이 다르죠. 인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전쟁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재명이 전쟁은 뭐라고 해요? 인간의 개체수 조절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아휴. 예? 그런 잔인한 말도 했다고요? 예. 인간은 전쟁을 통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진짜, 인간도 진짜 위험한 개미처럼.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 예, 위험한 인물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가갖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조문 제대로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날 충만추만 다행인 사람이 아닙니까? 예? 이런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 형이고 뭐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쌍욕 막 퍼붓는 사람, 위아래도 없는 사람, 강제라도 입원을 시킬 사람, 예? 그런 사람, 그런 인격체, 그리고 막말로 뭐 타지마을을 갔어요, 아니면 초밥을 사 먹었어요, 버카로, 네. 예? 여사님이. 그러니까요, 네. 아유, 저 윤석열 대통령님 그래도 사저로 돌아가시는 길에 정말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 오열하고 또 환송하고 배웅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님께도 위로를 드린 장면이 있어서 그래도 네. 너무나 감사했다. 네, 리아님 뉴질랜드로 이민 갈까 알아봤다. 하도 울어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고 이번에 투표는 하고 네, 가세요. 네. 예. 이재명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걸 네. 함께 지켜보셔야 된다는 어려운 말씀 감히 드립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예. 여전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리워하고 지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 소식 잠깐만 다뤄볼게요, 본부장님. 뭐 네. 국민의힘이 경선을 할 때 뭐 예능처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바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방식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예.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면 난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도 하겠다 이런 말 나오는데 예. 이런 태도, 이 시국에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유승민의 말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시민은 유승민 비슷합니다. 예, 네. 유시민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시민하고 저는 정말 비슷한 아류 정치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정치적 사생활이라고 할까?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못 끼고 아웃사이더 하다가 어떻게 눈에 띄려고 이상한 소리 한 번씩 찍찍 해대는. 네. 예, 그렇다 보면 선거 때만 나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예 해대는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해치려는 저 의도거든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선출 방식이 괜찮나? 네. 승민아? 야, 유승민. 야, 승민아. 네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비슷하겠죠, 저하고. 예, 뭐 유승민이. 예. 야, 승민아. 너는 진짜 인간이 안 된 게 민주당에다가 왜 주댕이 한 마디도 못 놀리냐? 그럼 국민의힘 안에다가만 총 쏴. 그러니까요. 그럼 민주당 가지 뭐 하려고 여기 국민의힘 어쩌고저쩌고 기웃거려.
진짜 새끼손가락 같은 진짜. 아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속보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 나오시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53일 정도 구치소에서 있었던 기간이 임기 중에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다. 네. 그 시간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문제를 알고 깨어나지 않았나. 네. 이런 말씀을 참모들에게 남겼다고 하고요. 임기 5년을 마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일을 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물러난다고 자부한다. 자신감을 갖자. 또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과 법치를 짓밟는 세력을 미래 세대에 알리고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자유와 주권 수호, 번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맞아.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이 눈물을 보이자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었다라고 다독였고요. 네. 대통령실 직원들은 영원한 나의 대통령, 따뜻한 리더 윤석열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말 윤석열답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주 뵀던 저 목소리와 우리 잘못한 거 아니다. 우리 자랑스럽다. 우리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제가 아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 닿아서 제가 이게 갑자기 눈시울이 확 빨개지는데 저 대통령의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부장님? 저는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저 진짜 좀 눈물을 진짜 흘리시는데 예, 정말 진심 어린 말입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에 내가 쫓겨났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저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대한민국을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대통령도 분명히 저것들이 힘이 얼만큼 센지는 아셨을 거라고. 네. 그런데 그거를 싸우자 그래 하면서 저들하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행동이 극단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저렇게 안 했으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알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정도 군이 진짜 쪼다 같은 똥군이 됐는지 아니면 나라 체제가 박살이 났는지 법이 박살났는지 정말 재판관들 헌재 이런 것들 잘 돼 있는 줄 알았는 나라가 알았지 언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살기 바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민들한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다시 애국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정말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웅다운 말이고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애국자다운 말이다. 왜?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자리 그만둬도 돼. 국민들한테 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합니다라는 거를 알렸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시작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대통령을 다시 감옥에 보내내는 게 좌파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치면 대통령이 감옥 갑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권력을 마구 쓰고 마구 부리고 그리고 카톡 검열하고 유튜버 검열하고 자기 욕하면 민주파출소 욕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가두고 이런 나라 좌파 독재 국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좌파는 독재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나라 안 살려면 여러분 진짜 이번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 방송에서 진짜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했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윤석열 플래카드 들고 눈물 흘렸을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아마 다 제가 아는 형 동생들일 거예요. 저랑 같이 대선 때부터 동고동락한.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희가 잘못한 거 아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갔다. 이게 참모들에게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해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소리와 표정이 제가 떠올라서 제가 사실은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하려고 이번 주에 방송박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시고 뭐 어떻게든 이재명 막아야 되니까 막 방송은 했는데 이게 마음이 좀 계속 힘들더라고요. 오늘까지도 계속 뭔가 내 잘못인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좀 패배주의 걱정도 들고요, 솔직히.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시작이다. 내가 감옥 가 있는 기간이 내 임기 중에 가장 빛난 시기였다. 예. 우리 특히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이 좌파들의 무동함을 알게 됐으니 다행 아니냐라는 예. 말씀하신 걸 듣고 아 내가 진짜 지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힘들어하면 안 맞습니다.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대 지쳐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 좌파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고 있는 중국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의 저 모습이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기고 정말 좌파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역동적인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 다음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야 윤석열 정신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희생했는데 그 희생의 대가가 없이 좌파한테 정권이 물러간다면 우리는 정말 역사적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아까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예. 아니, 솔직히 쳐다보기도 싫지만 예. 이 대통령님을 지키고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후보들 뽑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탄핵을 주도하고 대통령님 뒤통수에 비수를 꼽은 인간들 이 경선에서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내켜도 여러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예. 일단 오늘 한 가지 소식 또 나경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대선 네. 출마를 했습니다. 네. 체제 전쟁이다.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대선이 아니라 예.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예. 이재명식의 K민주주의, 예. 킬민주주의냐의 체제 전쟁이다라는 예. 키워드를 묵직하게 던졌는데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로 직접 부르고 격려를 하고 했던 지난 2달 동안 거리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분들인 만큼 여러분이 맞습니다. 적어도 최종 4인 안에는 저는 나경원 의원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방송하러 오는 길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 나왔는데 예. 혹시 이 단독 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부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고 입장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네. 이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기자분한테. 네네. 그 내가 이제 뭐냐면 이제 주변에 몇 분한테만 네. 네. 저 홍준표 좀 저기, 괜찮은 것 같다. 아니 저기 거기 그 개소식 한다고. 아, 네. 나 네. 가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좀 응원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네.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기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가는 거 맞다. 네. 가려고 한 거 맞는데 어떻게 알았냐? 네. 그랬더니 이야기가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맞다. 그리고 나는 후보들 몇 명들을 봤는데 네. 이재명이라는 지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이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하고 제대로 싸울 인물은 누가일까? 정말 네. 대선 끝까지 네. 네. 멘탈 안 깨지고 갈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하니까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이재명 멘탈을 충분히 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그만큼 경험도 있다. 네. 왜냐면 이제 게다가 모래시계 검사잖아요. 네,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죄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재명이 감옥 안 가려고 꼼수 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조금만 뒷받침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생각이 들어서, 좀 그냥 지지하겠다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동규 본부장님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멸콩 TV와 장례차는 지금 이 국면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만을 지지하진 않을 겁니다. 저희는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을 지키고 이재명 이길 수 있는 사람 계속 응원해 드릴 거고요. 네. 어차피 한동훈이나 안철수, 유승민처럼 탄핵 찬성한 사람만 아니면 네. 전국에는 힘을 또 다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홍준표라는 사람을 저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제가 마음속으로만 쓱 가지고 있고 네네. 여러분들한테 뭐 은근히 유도하거나 뭐 해도 돼요. 네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밝힐 거는 커밍아웃 하는 게 네네. 떳떳한 거고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밝히고 그냥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지지하든 저는 존중합니다. 단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나는. 맞아요. 네. 나는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떨어지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가 돼도 다른 후보가 돼도 나는 지지합니다. 맞아요. 예, 네. 다른 후보가 돼도 지지할 거고 그 한 명만 오로지 지지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뭐 김문수 장관 지지자, 나경원 의원 지지자, 네. 홍준표 시장 지지자, 뭐 그리고 또 네.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예. 황교안 대표 지지자 많을 겁니다. 예. 근데 멸콩 TV는 공식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인간들만 몰아내는 데 집중한다. 예. 그리고 탄핵 반대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면 그 후보를 도와준다는 게 장례찬과 멸콩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벌써부터 우리 시청자들이 나는 누구가 네. 지지해 누구 지지해 이걸로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네. 탄핵 찬성파만 지지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유동규 본부장님의 선택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다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오늘 방송 중에 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여러분께 못 볼 걸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네. 민주당도 경선 룰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네.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 짜고 치고 이재명 만들어 주려는 거 아니냐. 네.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할 때는 국민 경선을 했거든요. 네. 국민들이 누구나 선거인단에 가입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투표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대장동이 터지면서 네. 3차 경선에서 이낙연한테 졌어요. 이재명이. 네. 그게 트라우마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 경선 안 하겠다. 예. 여론조사랑 당원 투표로만 하겠다. 예. 이러니까 지금 비명계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예. 이거 결국에는 짜고 쳐서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 이재명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건 할 것도 없이 음. 그냥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고 네. 그 아예 거기에다가 에너지도 쏟기 싫고 그냥 무조건 자기는 지금부터 대선 갈 거야. 그리고 내 밑으로 다 모여. 지금부터 20일 동안 대선 시작이야. 이거를 외친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이재명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갈 거를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컷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 마음 아파요, 힘들어, 해다가 갑자기 어떤 후보만 되면 나는 싫어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그럼 이재명 또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거보다는 뭐냐면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지지하다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밀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처음부터 이재명으로 정해졌고 네. 마지막도 이재명이고 누가 옆에서 떠들건 짓거리던 그런 건 관심이 없다. 경선들도 마음대로 정한다. 예, 이게 지금 이재명식 K민주주의입니다. 이게 K민주주의, 이재명 정당의 진실은 그냥 이재명 뜻대로입니다. 맞죠? 이거 이제 우리가 K민주주의라 부르지 말고 예. 킬민주주의라고 부르죠. 예, 킬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킬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은. 킬민주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아무리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쳐도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추대하는 방향, 이렇게 개딸들이 문자 테러해서 이재명 원하는 대로 경선을 바꾸라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재명 1극 체제라도 혹시나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나 반감이 너무 높아서 뒤집힐까봐 네. 전전긍긍하면서 룰을 바꾸려는 게 얼마나 자신감 없고 사실은 추잡한 모습이에요, 그게. 네. 이런 꼴이, 이런 사단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났고,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탄핵 찬성파만 확실히 4등 안에 못 들게 몰아내자. 네.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그 안에 올려주자. 네. 그리고 나서 누가 결정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우리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네. 거기로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으쌰으쌰 하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나경원 의원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적어도 4등 안에는 들어야 네. 나경원 의원을 가장 먼저 관저로 부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면이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유동규 본부장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댓글로 각자 의견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막 비난하지 마시고요.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됐든 이재명에 맞서 싸울 수 있고 탄핵 반대한 후보가 결정되면 또 아낌없이 지원 사격하시고 네. 지지하실 거라고. 예. 가장 어려운 데서 이재명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님의 진심과 진정성을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는데 여러분들 목숨 거셨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되면은요. 저는 꽃게밥이 돼요. 이재명이 되면 꽃게밥이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대통령도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개인 유동규한테. 저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항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 유동규도 찾아볼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만약에 그분이 그로 결정된다 그러면 제가 홍준표 예를 들어서 의원 아니 저기 대구시장 네. 이야기했지만 뭐 다른 분이 된다 그러면 저 그분 또한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만 안 되면 됩니다. 네. 예, 이재명만 안 되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고민할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정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냥 쉽사리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좌파들이나 이런 쪽에서 또 뭐 이제 공격하려고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예,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절대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파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한동훈만 아니면 저는 된다. 그거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동훈이 왜 아니냐면 첫째, 둘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목을 잡은 것도 있겠지만 둘째는 뭐냐면 이재명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늘. 맞아요. 예, 네. 이재명 좋은 일만 늘 시켰던 게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을 싫어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한동훈이 된다면 이재명 좋은 일만 시킬 것이다. 예, 그리고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투표 나오는 것도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한동훈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외에는 누가 돼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빨리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예 정확하게 저는 제 자신을 밝히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한 번만 해드리면요. 여러분 한동훈만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다 손잡아야 돼요. 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면 나중에 손잡을 때 예. 감정적 앙금이 남아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김문수 장관 지지하는 분, 홍준표 시장 지지하는 예. 분, 나경원 의원 지지하는 분, 예. 또 오세훈 시장 지지하는 분 일단 예. 한동훈만 아니면 예. 나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그런 부분 여러분 우리끼리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맞습니다. 싶고요. 예. 리아님께서 마지막에 슈퍼챗으로 울다가 응원하는 것도 잊어버릴 뻔했네요. 멸콩TV 입장과 방향을 지지합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아님 너무 많이 울지 마시고요. 저도 울어서 이런 말 할 그게 아니지만 대통령님의 의연한 메시지대로 우리가 네. 힘을 한번 다시 내보면 좋겠습니다. 환신이 초특가 할인에 들어갑니다. 2통을 구매하시면 2통을 더 드리는데요. 우와. 50년 전통 한방 전문 신화제약이 만들고 식약청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요.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우리 환신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주문 전화는 010-9922-1141이고요. 우리 멸콩TV 관리자님이 댓글창과 이후 고정 댓글에 번호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에 환신골드와 함께 2+2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멸콩TV 도와주는 환신과 함께 여러분 면역력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